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적천수 천미에요. 제 7장, 3권에서 7장이죠. 그래서 소화편이에요. 이것도 한번 더 참고 삼아 더 읽어드리고요. 오늘은 본문이 좀 쉽게 읽어질 테니까 사례명조를 4개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자, 보세요. 죄를 논하든 사를 논하든 정신을 논하든 사주가 화평하면은 평화스러우면 이거 여기 아닙니다. 시울 이자예요. 양성. 우리도 양성이라고 했죠. 키우는 게 쉽다. 이게 더욱 유자예요. 바유자예요. 더욱 길다라는 뜻이에요. 기세가 더욱 길고 무착상 깨지거나 깎아지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살이 딱 관계에서 막고 있어도, 비록 막고 있는 살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불상신이라, 일주가 다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시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화지명은 어떻게 되냐? 매견, 청하고 기하고 가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애석한 거, 애낄 것. 그렇게 보여지지만 난양, 잘못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있고 혼탁하고 가증자, 증오하는 거. 혼탁해서 증오하는데도 오히려 이성, 쉽게 키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비록 가문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운세가, 이거 숫자는 수수가 아니라 운세예요. 운세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역시 살펴야 된다. 뿌리가 근원이 신천한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솔직히 명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한번 봅시다. 소화지명은 뭐와 같으냐? 과일의 싹과 같아요. 처음 나오는 묘지 초출, 과일나무에서 처음 싹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땅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호자가 이 종결사로 이 뒤에 있으면 끝나는데 의호해서 하면 그냥 전치사예요. 이 뒷부분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배식, 득호. 이거 북돋을 빼자죠. 심을 빼자요. 식배라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심고 북돋아 주는 것. 득호. 좋은 것을 의도해 많이 된다. 마땅한 것을.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부대형.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미생지전.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양 부모가 붉은 방사, 이건 뭐예요? 섹스예요. 방사라는 것은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예요? 방에서 일어나는 것. 섹스밖에 더 있어요?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거 금해서 어떻게 되냐? 독이 태중으로 받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생후지후에도 지나치게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애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또 음식을 끓이면 이것저것 막 먹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난이 부족, 춥고 더운 것을 부족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애를 잘 키우라는 소리죠. 매지, 무성 이렇게 되면 키울 수가 없다. 오히려 저각지가 이것도 악을 쌓는 집안까지 들먹이셔요. 그러면 경사가 없다. 여유 있는 경사가 없으니 비록 소화지명에서는 청하고 기하고 순수한 자도 소위 난양이야. 키울 수 없다는 것은 뭐에 관계되냐? 분묘의 음양의 기운이 뭐예요? 안 좋게 됐다고 해갖고 천개 손개 사주짜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반 아주 웃기는 양반이죠. 이 지호사 이런 관계로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쓸데없으니까 적천수 징의에서는 설하고는 빼버렸어요.
예,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소화지명은 불이간량. 쉽게 해서 알 수 없다. 무엇을 이런 수를 다단지방을 제외하고 보세요. 제외하고예요. 제외. 이 가운데 있는 걸 제외하고 차수. 그러니까 이러한 기운에서 끝자락이죠. 예, 이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걸 제외하고는 그런 연후에 명을 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명을 논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사주를 봐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자 사주를 봐라. 반드시 사주가 화평해야 되고 불편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무충무구 충이 없고 국이 없어야 되고 통근이 월지에 있거나 기가 어디에 통한다? 생시에 통해야 돼요. 그리고 살이 왕하면 인수가 있어야 될 것이요. 인수가 약하면 관상이 있어야 될 것이요. 이게 바로 사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운수를 보지, 그러니까 행운을 보지 말고 라는 거예요. 뭐 집안이 어쨌든 뭐든 그런 거 없이 실질적으로 사주를 볼 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가 약하면 관성이 있어야 되고, 관이 세하면 재성이 있어야 되고, 재성이 가벼우면 식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생활지정이 있어서 어떻게 유통이 불패, 끌고 통하는 것이 어우러지지 않는다. 혹 일신을 득용, 하나의 신을 얻어서 용신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상탁, 서로 의탁해야만이 되니 양의 두 것의 뜻이 정통, 정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호상비호, 상호라고 안 하고 여기서 호상비호, 서로 뭐죠? 감싸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요. 미교운, 자, 운에서 채 들어오기 전에 윤년이 순평이 평순해야 돼요. 자, 오늘도 또 하나가 나와요. 오늘 307번서부터 할 건데요. 307번서부터 할 건데요. 오늘은 미교운이 아니네요. 운이 첫 번째 대운에 들어와서 세운에서 잘못돼서 죽은 아이 사주가 있어요. 그러나 채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평순해야 되고 이미 대운이 들어왔다면 운도가 편안하고 상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해서 기세가 유장, 더욱 길어지는 것이니 자연이 쉽다. 이거 역자 아니에요. 양성이니라. 사람을 키우기가 쉬운 것이다. 이에 반차, 이와 반대인 즉 난양이다. 키우기가 어려우니 나머지도 관살이 다단하다든지 그러면 뭐 이거 나머지를 가지고 살이 다단하다는 걸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야. 관살이 많으면 인수로서 풀어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모두 진 없애야 된다. 모두가 요망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자 해야 된다. 하등이 유혹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즉 이런 명조가 하등의 신살과 같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필요 없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불패하고 생활유정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살이 왕하면 인수가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반드시 마땅해야 되니 일체 소재를 시켜라. 뭐 살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편고한 것은 안 좋다. 사주에서요. 그리고 끊어야 된다. 장래에 거짓말이 되는 것은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307번서부터 내드릴게요. 306번까지 했어요. 3개 했죠. 첫 번째가 아마 6번까지 했습니다. 7번서부터 7, 8, 9, 10 할 거예요. 4개. 자, 이 사주예요. 이렇게 올릴까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나오네요. 하나 더 올릴까요? 예, 됐어요. 딱 나오네요. 자, 편입격이에요. 이걸 왜 제가 편입격이라고 했냐? 인수가 하나만 있었어도 좋은데, 편인에다가 이 금체예요. 예, 그러니 이렇게 한쪽으로 편거했어요. 모다멸자라고 하죠. 멸자. 모다멸자예요. 예, 그래서 금체 화목에서 불용하니까 이 사주가 결국은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대운 들어오기 전에 죽었어요. 예, 참 안 된 사주예요. 3살 때 죽었네요. 갑술년에. 자, 봅시다.
임수생후 출형. 가을에 태어나서 편인이에요. 지지 개장, 개좌 장생. 장생이죠? 예, 맞아요. 신월에. 천간 양우 양임. 예. 그래서 무토가 2개, 임수가 2개. 대세관지 큰 세력으로 보면 지전이 일기예요. 그래서 양간 부잡, 예, 섞이진 않았죠. 예, 그래서 차 살인상생이다라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를 한다. 위 대기격이다. 이 대기격이면 뭐 할 거예요? 알지 못함이라 부지 금다수탁.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졌으니 무다자병이 됐어요. 엄마가 많아서 자식이 병들었다. 사주에 무화. 화가 극금. 화가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은 반대로 불능생수. 오히려 이렇게 많으니까 수를 생할 수가 없어요. 무토지정이 화진. 모두가 화려한 것이 다 됐다. 진서로 금. 예, 전부 토생금 하느라고 저 무토가 임수를 극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해서 평고지상이라 필연난양 반드시 키우기가 어렵다. 명리개허. 명예와 이익이 모두 허망하다. 결과적으로 사후 3세 갑술년에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죠? 임신년이면 임신, 계유. 그러네요. 예, 임신, 계유, 갑술년에 예, 죽었네요. 예. 참나 안타까운 사주죠. 예,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런 예언은 안 맞는 것이 좋다. 모다 자병으로 천간으로 평간인 양무토가 투출하여 종강하려는 일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심해천맥 격분을 생략할 것이다. 뭐 살펴본 것 같다. 자,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들은 금체 화목용조이나 불형하고 오행중심은 금오행을 중심으로 토금수 오행 중 금수오행이 용희신이 된다. 만약에 이 명주가 오늘날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철전예미 설명하였듯이 3살에 죽었을까? 이 명주의 대운수는 6대운이 되고 만약 그 대운으로 들어오는 6세 이후가 되면 어찌 되었을지 라고 했죠? 네, 좋아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307번이죠? 사라졌네요. 네. 네, 사례명주 307번 봅시다. 네. 3살에 죽었다는 소리가 해서 그렇지, 이게 6세예요. 6세인데, 이 기후대원만 타면은 됐어요. 이게 크지를 못해서 죽은 거죠. 사주는 참 좋아요. 갑인대원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난리 치겠죠. 이때 되면, 어차피 뭐 이때 끝난 사주죠. 그나저나 3살에 죽었다는 게 더 안타깝죠. 자, 308번 봅시다. 자, 이것도 뭐 이렇게 보면 다 들어갔네요. 이건 잡기 식신격이에요. 왜냐하면 진토 속에 을개무가 있어서 개수는 임수니까 이거 치지 않고 을목에 뿌리를 둔 간목이 식신격이 됐어요. 잡기 식신격. 그리고 진유 자진수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진유합금을 해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진신, 금으로 화해서, 이 진토는 하여튼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든지, 뭐, 이건 그냥 금수가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해요. 그러면 무토나 간목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주에 불용하죠. 그런데 대운에서, 일단 이게 불용을 했으니까 초년 때운에 안 좋은 사주죠. 일단 불용을 했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을 하는 사주예요. 또 금체 화목용주에서 불용을 했다. 그러면 금을 사이에 두고서 토, 금, 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수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운으로 들어오면 이 사주는 초년에 운이 들어오면 깨지는 사주죠. 들어오면 깨지는 사주죠. 그걸 하죠. 역극당하는 사주죠.
임수생우 기춘. 사호 살인상생인 것 같지만 지지의 사무장생. 예, 하나, 둘, 셋. 장생을 해서 식신제살위권. 식신이 제사를 하는데 권세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정이 귀격.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요. 귀격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기 부지가 나오잖아요. 알지 못함이라. 춘토기허. 예, 그래서 월투간목을 했는데 비단 진토를 극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무토까지도 역시 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행이 화가 없어서 미득 생생지묘 생하고 생하는 묘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모다자병이에요. 그래서 편거지상이라 필연 난양이야. 그래서 후에 죽기를 어떻게 죽었어요? 두증. 이게 두증이라는 것은 뭐죠? 홍역. 예, 마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없어진 병이지만 요즘 이런 병 지금 코로나19가 있듯이 이 마마로다가 죽은 사람들 어린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한 번 앓고 나면 이것도 면역이 생겨서 일생에 한 번만 앓으면 더 이상 안 하는 병이죠. 요즘은 이거 홍역주사 어려서 그냥 놔주는지 어쩌는지 없다고 선포를 했을 수도 있어요. 홍역이. 가끔 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홍역주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어려서 이 홍역주사를 여기다 맞으면 진짜 요즘 코로나 주사 맞듯이 한 번 알아요. 예, 여기가 또 곰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제 홍역이 사라지는 거죠. 예. 저도 6월 1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죠. 예약해놨습니다. 맞아야죠. 예, 맞아서 빨리 없어져야죠. 6월 1일 날 맞습니다. 저는 요 근처 병원에서. 자, 이미용주 역시 윤년에서 죽은 모양이다. 차주는 전제와 차이가 나는 갑진월의 남방대원을 만나는 시기인데 사후 두증이라 불행하게 된 것인데 역시 윤년에 망한 것으로 되는 듯하다. 죽은 것이요. 예. 무게중심 일원인 오행체형론으로도 역시 금처 화목용제나 불행이다. 그래서 토금수 금수 용의신이 되죠. 한번 봅시다. 네. 이 유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세대니까 4세로 들어오는데 만약 들어와도 이거 화운에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죠. 일단 금수로 가야 되는 사주예요. 예. 종으로 해야죠. 예, 종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아마 이 사주는 좋다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 아하. 이게 또 그러네요. 계축, 임술, 정해, 이민 이렇게 해서 이건 술토 역시 잡기격인데 투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토를 중심으로 해서 정화 일주로 토월이라고 딱 잡아서 그냥 상관격을 했어요. 이 사주는 특수격이에요. 이따 설명할 거지만 극살 교각격이에요. 극하고 설하는 게, 자, 글자로 보세요. 여기에서 돋는, 자, 이거 해수가 정화 극하죠. 정화가 술토가 정화를 설하죠. 임수가 극하죠. 임수가 극하죠. 계수가 또 극하죠. 이 축토는 설하죠. 유일하게 이 임목에서 용희신을 잡는 거예요. 극설 교가의 중에도 술 중에 정화 있고요. 해 중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설 교각격에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가 봅시다. 아마 사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적어 놓읍시다. 일단 대우는 이따 배드리고요. 309번이에요. 계축. 임술. 정해. 이 극설교가죠. 그래서 이민. 이 임목을 쓴다는 거예요. 임목을. 인의 한목으로 해서 또 좋고요. 사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차조라고 하면서 정화 유음 음유
예, 음하고 부드럽죠. 정화는 생호, 심추, 깊은 가을에 태어났어요. 관살이 중첩하고요. 분명히 중첩하죠. 예. 필, 불능량, 반드시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관살이 많아서. 수, 그러나 부지, 알지 못합니다. 관살이 비록 왕하지만 묘한 것이 수월이라 통구히 신고했다. 수월에 정화가 하나 들었잖아. 조기 재수, 또 그리고 술토가 재수를 하니 갱호라고 해서 이 호가 뭐죠? 전치사로 또 들어왔네요. 종결사가 아니라 무금, 금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치사로 쓴 거예요. 네. 희지, 임목불상, 금이 또 없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생시, 기근이 어디에 통했냐? 생시에 통했어요. 조기 납수, 충분히 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부단, 이것도 뭐예요? 여기 아니에요. 양성인 사람을 쉽게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수, 서향지지, 글공부를 뜻을 둬서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나 관살이 인류하니 한결같으니 무리 하지 마라. 관성이 희신이라고 하지 마라. 살은 어떻게 된다? 이거 미울증자죠. 미워하는 것이니 신약자는 관은 개 살이다. 관성은 모두 살로 변한다. 신약하니까. 그러나 신약하면 뭐라고 그래요? 칠살이라고 하지 않고 편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은 관이에요. 그런데 이 살이라고 하면 벌써 신약한 거예요. 관도 신약하면 살이 된다. 신앙자는 살은 개 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이게 현대 명리학적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이론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무재, 유인, 재성이 없으면서 관성이 많고 살이 많을 땐 재성이 없고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인성이. 그래서 더 편히 가조, 아주 아름다운 명조가 되었다. 만약에 이르러 정화가 사인, 이거 벌써 보세요. 이 정화가 인월의 사가 된다고요. 병화는 인월의 생이 되는데 정화는 음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장생론은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지극이라. 아주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게 극에 다다랐다. 인중 간목이 있는 것은 곧 정화의 정모, 친엄마가 되고 하이위사, 어째서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예요. 무릇 음간이 생지에서는 위사, 양간이 생하는데 음간은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 것은 사지생이라는 것은 비정론,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윤연의 무지라고 총명이 과인, 지나치게 남들보다 지나쳐서 갑술련, 도대체 세운도 없이 갑술련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다 배운을 배드릴 테니까. 갑술련은 입반,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운주, 동남 화토지에 제살부신에서 살을 제하고 일주를 놓아서 미가 한량, 복을 얼마나 많이 있을지를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좋다는 뜻이죠. 미가 한량이다. 자, 이게 이제 이층주자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음간, 이생지위사, 사지위생, 비정만야라 해서 양생음사론을 부정하고 오직 음양오행에 의한 상극제화로만 명리를 논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따를 만한 주장이다. 이 명주 역시 태어난 시간에 의지하고 살아야만 할 것이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육론은 특수격으로 극설교가예요. 이 극설교가 되어 지수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주가 약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인중간목과 해중간목이 용신이 되고 인중병화는 자동적으로 희신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가장 강한 종조행은 수호행의 4.0 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극설교각조를 한번 볼까요? 극하고 설하는 게 아주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기토대운까지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복이 많은지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왜 안 죽었냐 이거예요. 참. 아마 앞에서 죽은 사람들은 질병이 있거나 그래서 죽었겠죠. 옛날에 뭐 의료 시설이 체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 사주도 또 안 좋은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310번 마지막으로 잡기 인수격이에요. 이 진토 속의 을목이 간목으로 투출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금치 화목용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차조는 일반적으로 평면적으로 말해서 목투월간. 예, 그래서 아까 비슷하네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해서 좋을 것 같네요. 예. 춘목조기 생화 해서 연간에 임수가 생목하고 일시 양자 장생했다. 이거 보세요. 음장생론을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화는 유금의 장생을 한다는 거예요. 개작 왕론. 그래서 왕하다고 논할 것이다. 해석한 건 지지에 토금이 태중하다. 토금이 태중하죠. 이건 금이고 이건 토니까요. 천간 수목지 근이 필천. 반드시 천하다. 약하죠. 예. 수목 무기. 예. 기운이 없어요. 즉 정화지 이 정화에 그러니까 도움이 불고 탄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니까 참 안 좋다는 거죠. 무릇 간목은 생호 개춘. 네, 맞아요. 개춘에 태어났어요. 진월에. 아까 명정 뭐냐, 퇴기지신이라 또 진유합에 금을 합했으니, 즉 간목 여기가 이미 기자예요. 이절 이미기 끊어졌다. 술토와 또 격지안이 떨어져 있으니 금 불령생수. 금은 술을 생할 수가 없다. 술토는 조기 제지. 그러니까 그 술을 또 술토가 제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생금을 토국술을 하고요. 예. 이 불이가 없는 거죠. 예.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필름 극목 어디요? 술토가 조기 제지. 임수 수곡하니 불령생목해서 진유화금해서 필름 극목하고 일주가 근원이 불고 단단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말하여 유가 정화의 장생이라고 한다면 오행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유중에는 순수하게 신금이 있어서 무탁이 소착, 다른 기운이 섞이지를 않았지 않냐. 그래서 금생수하고 그러니까 생화질이 화를 생할 수 없은 것이니, 화는 도달했다. 유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사절지예요. 그냥 죽는 절지지 무슨 장생지가 될 거냐 이거예요. 예. 음장생론을 부정하시잖아요. 더 꺼리는 것은 시간의 기토라. 절거 명주원신. 화생토에서 뽑아버리잖아요. 습토라. 생금설화. 금을 생함으로써 화가 사라지니 기토가 하는 일이. 또 수목 화, 삼자가 모두 허하다. 그래서 후에 과연 요절을 했는데 어디에 요절했냐? 이거 개유년에 요절을 했어요. 유차론직한데 소화지명은 불이 가냐라 쉽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연을 따져놨습니다. 일단 정화일주가 뿌리가 없어 오직 월간의 편인인 편인인가요? 정인인 같은데 정화일주에 정인이에요. 간목에 의지하고 있다 붙이겠습니다. 정인이에요. 정인. 정화일주가 지금 고쳐놔야죠.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정인이 간목에 의지하고 그 간목은 다시 연간에 임수에 의지하는데, 이 임수에 앉은 자리가 술토자리인지라 지중간하여 임수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중화용신격으로는 관인상생격으로 보면 된다. 자, 무게중심 체형론으로는 오행처는 금자 화목용조예요. 화목이 희용이 된다. 이 명주가 요절한 개유년은 12세가 돼요. 세어보니까. 해로 첫 대운인 을사대운에 사유금국을 이루고 다시 개유년이 되어 이 명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인 금오행을 도와 일주에게 부담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대운도 보지만 사화는 항상 변절할 수 있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변절해요.
물론 진토만큼 변절하는 건 없지만 진토야 무슨 뭐 목을 만나면 목 되고 술을 만나면 술 되고 금을 만나면 금이 되는데 이 사화는 금을 만나면 불이 화로 금으로 변환되는 게 아주 가장 결정적으로 그 사화를 믿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원에서 무슨 사 하면 이거는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 봅시다. 이 사주가 310번인데요. 대운이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이 대운이거든요. 지금 8세서부터 되는데 8, 9, 10, 11, 12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운에 사유, 금극을 이루고 해서 계유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화는 좋지가 않아요. 예, 좋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화가 아니에요. 예, 화를 만나려면 사오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국에 오화가 있어서 뭐랄까 저렇게 유유가 있다든지 하면 더군다나 계유년이면 정확하게 아주 종주오행인 금이 강해서 일주에게 부담이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철도 선생님의 특별한 것은 음장생론 이건 부정하시고요. 또 이 세운 교훈이 되기 전에도 자세히 세운을 잘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꽤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소화편은 끝냈다는 것. 다음 강의가 뭐가 될까요? 제덕인가요? 네, 제덕이네요. 제덕이에요. 이건 뭐 제덕이니까 인수가 아니라 뭐 재성과 인성, 관성 이게 있어야만이 되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